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변사입니다. 홍 이사님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KBS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오늘 뭘 출연하고 왔죠 저희가? 아침마다입니다. 네, KBS 아침마당, 아침 방송의 대표적인 간판 방송이죠. 자, 거기에 출연하게 됐는데 거기 주제가 오늘 뭐였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문제였습니다. 예, 부모 자식 간의 금전 문제, 뭐 재산 문제, 돈 문제로 많이 이제 갈등도 하고 소송까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법률 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시작합니다. 자, 뭐 궁금한 것들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부모 자식 간의 돈으로 소거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입니까? 네, 맞아요. 혹시 불효소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효소송? 예, 많이 들어봤죠. 그게 무슨 소송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네. 부모님이 자식한테 재산이나 금전을 물려줬는데 네. 자식이 잘 못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분노하셔서 네.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겠다. 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불효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이게 공식 정식 명칭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붙인 명칭이에요. 불효소송. 자, 얼마 전에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아들이 우리나라의 최고로 명문대학교를 나왔대요. 최고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사업을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돈을 대주셨겠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어려운 형편에 자식이 이제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사주고 심지어는 사업자금 대주느냐고 어머님이 전 재산을 아들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나 몰라라 한 거예요. 재산 받고 그냥 입 닦았어. 어머님이 큰 잘못을 하셨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그냥 지하방에 사셔. 햇빛도 안 드는. 용돈도 못 받고 얼마나 괘씸하겠어. 그래서 아들을 상대로 좀 소송해달라 이렇게 찾아오셨거든요. 네. 자, 그 소송 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네.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한번 재산이 넘어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도 그렇고 한번 다른 사람 주머니로 그렇게 넘어가면 받기 굉장히 어렵죠. 네.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한번 재산을 줬다. 뭐 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한번 자녀 앞으로 가면 법적으로도 그건 이미 자녀 소유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원상 회복하거나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무슨 계약을 쓰면 되겠죠? 부모님과 자식 간의 네. 뭐 일종의 어떤 계약서? 효도계약, 효도각서 들어보셨죠? 네. 저도 몇 번 효도각서.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줄 때 그냥 주지 마시고 이걸 그러니까 매매로 주는 게 더 좋아.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면 조금 싸게 이제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뭐 10년, 20년 이제 장기 할부로 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좋을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주는 것보다 매매 형식으로 이렇게 파는 것처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까 그냥 가능한 거 아닐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근데 근데 사실 매매 계약이면은 네. 어떤 뭐 큰 금전이 어머니 통장에 입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아들이 이제 10억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20년 거치로 하는 거예요. 계약은 매매 계약을 하되 네. 계약서에는 이제 계약금도 왜 우리가 자동차도 장기 할부로 구입할 수 있죠. 부동산도 장기 할부로 그런 구입할 수 식으로 있어요. 계약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과의 특수 관계니까 뭐 일반 매매는 뭐 10년, 20년 동안 할부금을 이제 하는 게 어렵지만 부모 자식과는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매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뭐 200만 원씩 이제 매매 대금이죠, 일종의. 부모님은 매달 생활비적으로 돈을 받아서 좋고 또 아들도 약간 싸게 또 그다음에 이제 큰 목돈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좋고 일석삼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부양료라고 들어보셨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부양료. 이렇게 이제 불효 자식한테 생활비를 안 주는 자식한테 별도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 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법정에서는 하여튼 돈이 왼수고 자식이 왼수인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이 돈이 네 돈이다 내 돈이다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용 이사님 어떻게 봐요? 자녀가 이제 아예 커서도 막 돈 달라고 하면은 뭐 부모님 돈이 재산인데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부모님 돈은 부모님 돈이고 제 돈은 제 돈이고 우리 자식 돈은 자식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안 줄 거예요? 뭐 안 주진 않겠지만 다 줄 수는 없겠죠. 아, 그래요?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뭐 재산이나 집을 네. 일방적으로 자식에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명백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난 사건, 이거 구별 안 해서 큰일 난 사건. 홍 이사님도 아시죠? 요즘에 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상담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재력가야. 아버지 혼자 계셔. 아니면 뭐 어머니 혼자 계셔서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의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서로 모시려고 하고요. 그렇죠. 재산이 없으면 서로 안 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없죠. 자, 만약에 이제 큰 재력가가 계셨는데
어떤 아들이 한 명이 와서 내가 부모님 모시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재산이 다 자녀한테 갔어. 어떻게 된 거냐? 이 아버지가 그냥 뭐 연세도 많고 하시니까 약간 치매 기운도 있었거든요. 모든 관리를 다 자녀한테 맡긴 거예요. 도장, 인감 도장, 뭐 통장, 뭐 비밀번호,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부동산 관련된 서류 모든 걸 다 아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문제되면 뭐예요? 서류상은 다 깨끗하죠. 네, 징계받았다. 다 징역받았다. 아버지 인감도장 다 찍혀 있어요. 나중에 다른 자녀가 이거 징역 무효소송해야 이기기 어렵단 말이에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치매가 심할 경우 어떻게 되죠? 치매가 심할 경우에는 그 법률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돼요. 치매가 그냥 경증인 경우에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무효가 안 되고, 치매가 아주 심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법률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입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재산이 많고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치매할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가 하나 있죠. 무슨 제도가 있죠? 성년 후견인. 그렇죠. 성년 후견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혹시 자녀 간에 재산에 분쟁이 생기거나 부모님이 누구한테 사기당하거나 뭐 꽃뱀한테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재산을 이제 탕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할 경우에는 법원의 성년 후견인 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변호사라든지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이제 제3자나 아니면 그런 이제 단체 있거든요. 기관을 재산 관리하는 그런 성년 후견인으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신상 관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이제 요양원으로 모실 건지 아니면 집에 계실 건지 그런 것도 성년 후견인이 결정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부부도 별산제든 부모 자식 간에도 별산제다. 재산을 같이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가 재산이 많냐 적냐, 그리고 또 부채가 있냐 채무가 있냐를 자식한테 공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재산이 만약에 많다, 뭐 지금도 많겠지만 자식한테 이제 그걸 다 공개할 거예요? 일단은 재산은 공개 안 할 예정이고요. 대출은 네. 뭐 자녀들의 나중에 추후 제가 네. 사망했을 때 대비해서 네. 대출을 공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자녀들의 재산을 다 알 것 같습니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재산은 좀 뭐 구체적으로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 재산이 너무 많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좀 욕심이 내겠죠? 욕심이 사람이 내기 위해서. 강남에 제가 이제 강남에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강남 아주 부촌이 있거든요. 예. 부촌에 이제 학교에 이제 공부를 계속 안 하고 말썽만 피우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봤대요. 야, 너 장래 희망이 뭔데? 장래 뭐가 되려고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려고 하더니 그 애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건물주? 맞아요. 선생님 저 건물주 될 거예요. 왜? 아니, 할아버지도 강남에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고요. 아버지도 뭐 강남에도 있고 뭐 저기 강북에도 있고 뭐 건물이 2개, 3개인데요. 저 그냥 어차피 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어렵게 공부하고 왜 어렵게 일해요? 편하게 놀면서 먹어도 뭐 강남에 건물 내 건데 선생님 할 말이 없겠죠. 자, 애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재산이 너무 많다 부모님이,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자녀한테 물려준다. 자녀가 나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도 좀 없는 척 하셔야 될 거예요. 다만 빚이 많다, 채무가 많다, 이거는 좀 알려줘야겠죠. 왜냐?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쓰게 되잖아요. 그게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채무가 없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이게 3개월 안에 신청해야 되거든, 상속 포기를. 근데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 아니면 부모님 재산을 그냥 일부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빚이 다 자녀한테 떠안는단 말이에요. 그럼 낭패를 볼 수가 있잖아. 그거 원망하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뭐 금융권 채무도 마찬가지고 개인 간의 채무도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개인 간의 채권자가 또 자식한테 대리신고하라고 소송할 수 있으니까 금융 채무, 또 개인 간의 뭐 친구나 뭐 친척한테 꾼 채무도 얼마가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좀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죠, 채무를. 자, 세무가 너무 많다.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뭐 이런 걸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부득이 정리를 못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이제 알려주시면 자녀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상속을 어떻게 하면 된다? 포기하면 된다. 한정 승인하면 된다. 3개월 이내 꼭 기억하세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미리 채무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그렇게 간단하게 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자녀를 사랑하거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주지 말고 어떻게 한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정말 아껴 써야 된다. 여러분, 세 가지 정말 소중합니다. 첫째, 돈을 아껴 써야겠죠. 돈이 많다고 펑펑 쓰면 안 돼요. 돈을 합리적으로 아껴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시간이 정말 소중하거든.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죠. 시간을 정말 아껴 써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간 시간 후에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특히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정말로 시간 아껴 써야 됩니다. 그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과 이 건강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정말 소중하거든요.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법률상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